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짚어드렸듯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월요일부터 몰아닥치고 있는데 관련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태윤, 김흥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시장 한 줄 평을 듣기에 앞서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민감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휴대폰 통신사를 한 3곳 정도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SK텔레콤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 꽤나 바삐 지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보니까 길을 쭉 길게 서 있길래 어디 또 맛집이 오픈했나? 이벤트를 하나 봤더니 대리점 앞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 개별 종목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유심침, SK텔레콤에 대한 유심침이 이제 해킹이 당하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속에서 이미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는 아직 확인 절차는 갖고 있겠지만 5천만 원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는 이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역시나 이제 취약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되면 해킹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지난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해 왔던 거였지만은 이게 지금에 와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이 그만큼 커질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SK텔레콤에 대한 이런 해킹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심침에 대한 이 모습이 해킹됐다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민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 유출이 돼 왔지만은 유심침이 해킹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은행 업무라든지 뱅킹 업무를 시도할 때 인증을 받는 게 문자를 받았을 텐데 이게 복제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복제폰 문자에도 똑같이 그 인증번호가 발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만약에 이제 해커들이 악용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금융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문서 보안에 대한 이제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써 빠르게 유심침을 이제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온 거고요. 많은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가장 통신사 중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SK텔레콤 이제 회원수가 가장 많다다 보니까는 지금에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올 수 있는 유심침에도 지금 바꿀 수 있는 용량에 대한 5%밖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또 반사익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인증 절차를 하고 있던 패스라는 또 이제 어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하고 있는 관련된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패스에 대한 인증 절차를 했던 기업들도 또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해서 취약성도 있겠지만은 보안에서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게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된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양자 암호에 대한 보안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오늘 상승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안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테마성으로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집에 TV가 없거나 컴퓨터가 없는 집들도 꽤 있다 그래요.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핸드폰 하나면 다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편의성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뭔가 해킹 사태가 벌어지거나 보안이 뚫렸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한 공간에서 다 털리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유심 재개통을 해주는 첫날이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물량이 얼마 소화를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SK텔레콤의 주가 하락 혹은 보안주나 대체 다른 통신사들의 주가 상승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될까요? 이게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계속해서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주요 IB들의 약간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주들도 사실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먹거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쪽 섹터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은근히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유신 공급 업체들도 있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암호 쪽 관련된 종목들 뭐 또는 이런 그 명의도용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예. 뭐 이런 좀 아통가 같은 기업들도 그런 이슈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섹터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저는 은근히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하나씩 정해지고 있고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 대선 후보들의 이런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발언들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테마의 재료성이나 지속성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타 통신사 혹은 유심 공급 관련 아니면 뭐 인증 관련 네. 이런 쪽보다는 보안 쪽이 가장 좀 주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지금 1차적으로 근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유심 공급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해서 유비벨록스나 이런 유비벨록스? 기업들이 이제 오늘 제일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결국에 그쪽이 지금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후속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이제 보안주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지속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러니까 유심에 대한 교체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보안 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중기적인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유심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보안주들이 조금 더 지속성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지금 아무튼 그 첫 번째로 움직인 테마가 유심 공급업체들 테마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예. 우선 대장은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그걸 지금 따라가기는 어려우니 이 보안주 내에서 후속주도 찾아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주주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꽤 적지 않은 물량으로 나왔고 앞서서 뭐 5천만 원 피해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뭔가 연관된 피해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주주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SK텔레콤이 마이너스 7%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유심침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고객사들이 다시 한번 번호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사를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가족 단위로 이제 혜택을 받아서 묶여 있는 분들이 쉽게 맞아요. 옮길 수는 예.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피해가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옮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 됐을 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SK텔레콤에 대한 주가들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미 한번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되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도하고 악재가 해소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보고 있고요. 그동안 SK텔레콤에 대한 주주 자체가 이미 뭐 크게 뭐 급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 뭐 충분히 뭐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는 만회할 수 있는 자리니까는 부담 없는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는 뭐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일단은 털어내고 다른 섹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뤄볼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인데 CATL이 2분기에 한국법인 출범을 공식화했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개가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대표 또 선싱 배터리가 차세대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5분 충전으로 520km 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내 업계들의 좀 위기가 위협이 될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물론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국내 쪽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셀업체들 입장이나 이제 배터리 개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사실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충전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 관련해서 이제 대선 후보의 이 정책과 관련된 또 발언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뭐 LG 헬로비전도 사실 그쪽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그 SK텔레콤
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쪽에서는 우리가 뭐 ESS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또 로봇 쪽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CATL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 제품이나 약간 이 CATL하고 겹치지 않는 쪽에 대한 부분들 잘 찾아보시면 저는 충분히 그래 대응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 캐즘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우선은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타깃이 되고 있는 업종이 전기차 업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우선은 CATL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뭐 악재를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업황이 회복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셔도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중국의 이런 급성장을 우리가 목격을 해왔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항상 뭐 고부가가치 제품들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배터리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성장세가 꽤 무서워 보이는데요. 일단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AI를부터 해서 뭐 딥시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 첨단 산업에 대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이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슈까지 전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직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에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괜찮은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세를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점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들에 대해서도 이 배터리 산업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겠다, 성장성을 커지게 나가겠다라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직은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면은 충분히 그때가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좀 관심 있게 매집을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ATL의 1분기 보고서를 보면 1분기에만 연구개발비로 거의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우리 3사가 1년에 2조 원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절반 혹은 3분의 1을 벌써 썼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관련된 추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이슈들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는 안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준 첫 번째 안건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도 그림으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 그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왼쪽에는 티니핑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중국 국가 주석으로 보이는 시진핑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한 줄평을 남겨주셨을까요? 한 줄평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캐치 시진핑인데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이 시진핑과 관련된 섹터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엔터였고요. 엔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팝 한중평화협회 관련 소식인데요.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 K-팝 한중평화협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지난 23일에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총 6개 단체가 공식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협회가 K-팝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거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올해 2분기부터 대규모 투어가 재개되고 엔터업계의 성수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이 최근 엔터주의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에는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월에는요, BTS의 모든 멤버들이 전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7월에는 블랙핑크의 해외 투어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에도 이 YG와 하이브가 해당이 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방어주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 방어주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권가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터주의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LG 헬로비전 오늘 2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주주총회에서도 들으셨듯이 SKT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 가입자들이 집단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LG 헬로비전은 20% 급등세를 보였고요. 앞서 BTS의 컴백 소식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6%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JYP는 3%, 대성창투와 스카이라이프는 각각 2%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그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과 함께 첫 번째 안건이 소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엔터였고 역시나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줄 평이 캐치 시진핑. 예, 해석해 주시죠. 아, 네. 이게 그 SAMG 엔터, 이 쌈지 엔터 또는 그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캐치 티니핑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등골핑이라고 하잖아요. 파산핑이라고 하잖아요. 등골은 아니고 파산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뭘까라고 보니까 컨텐츠 쪽에서는 이제 이 캐치 티니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동맹국들한테도 약간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보니 제가 4월 달은 제가 3월 달부터 뭐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4월 달은 우리가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그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관세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하반기 3분기 정도 되면은 단체 관광 관련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중국발 호재가 없더라도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업종이었는데 이게 중국발 모멘텀까지도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정도, 2달 정도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유의미한 가격대를 저는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화장품이나 또는 엔터 그리고 또는 이런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미국과의 관계 협력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먼저 했다면은 이제는 이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2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봤던 거고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내수 쪽을 살리겠다라는 부분들, 관광이나 여행이나 소비 쪽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야기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 올해부터 이 주요 음악에 대한 이 시상식들이 이전에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했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본토에서 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오는 9월에 중국 하이난성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드림 콘서트가 중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빅4 기획사 소속의 이 아이돌 그룹과 지금 약간 협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오늘자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이 중국발 모멘텀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 혹은 약간 떨어진 그 위치에서 계속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종목 여러 가지 지금 주가 위치에 있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큐브엔터가 나왔습니다. 저희 템베거를 통해서는 종종 소개를 드렸던 종목 같은데 지금의 매력도가 어떤지 자 먼저 큐브엔터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엔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태호 매니저님께 제가 이제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예. 엔터 말고 다른 거 하자. K 컨텐츠로 가자. 그래야지 컨텐츠로.
두루뭉실하게 해야. 근데 문자를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전략입니까?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나 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엔터를 제가 뽑아오다 보니까는 이제 하이브도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 하이브보다도 이제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큐브 엔터를 좀 선정을 했는데 사실 큐브 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수들을 이제 배양하거나 이제 음원 판매에 대한 수익성으로서 주가를 이제 상승시키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이제 걸그룹이라든지 이제 뭐 남자 아이돌도 많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한령에 대한 이제 해제라는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점되는 거는 뭐였냐면은 여자 아이들이라는 이제 그룹에 대한 멤버인데 이 멤버 안에서 이제 미연이라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가수와 함께 이번에 중국 가수에 있는 가수 겸 배우인 이제 그 연예인하고 중국에 대한 같이 공동적으로 협업했던 앨범을 이번에도 출발하게 됩니다. 발매를 하게 되면서 듀엣곡을 발매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발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오늘로서 뭐 한중평화협회에 대한 출범식을 하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키워드가 부각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에 대한 K-팝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력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여름에도 이제 워터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이제 연예인들이 나가 참가를 하게 되겠지만은 거기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한령의 키워드가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역시나 지금 시점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제 부각을 받았을 때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큐브 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의 미연이라고 했나요? 네. 예, 미연 창녕조 씨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미연이 중국인이 아니라 예. 중국에 있는 가수와 함께 이제 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네. 멤버를 보니까 지금 뭐 중국 멤버도 있고 태국 네. 멤버도 있고 타이완 멤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멤버 2명까지 아이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모멘텀 짚어주셨고 잠시 후에 가격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 하이브입니다. 네, 뭐 오늘 하이브가 언터 내에서 저는 제일 강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한한령의 제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BTS 멤버들 두 멤버가 이제 전역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앨범이나 투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코첼라 공연을 하고 나서 이 글로벌 팬덤 유입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 동사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부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 주가 자체는 저는 이제 2분기 이후로 이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또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신인 보이그룹이나 밴드 세 팀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또 데뷔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엔터 업종들 자체는 제가 이제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래도 엔터 업종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관점에서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애초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그동안 한한령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콘서트나 뭐 드라마 방영이나 영화 콘텐츠나 이런 방영이 어려웠다면은 요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 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동맹국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압박을 이 관세 압박을 하고 있었을 때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건 결국에 중국은 이 첨단 산업이나 이쪽보다는 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소비 쪽과 관련해서 뭐 엔터나 화장품 이쪽에 대한 컨텐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물론 돈도 우리나라 가수분들이나 엔터사들도 벌겠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전에는 이 수출 기반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수출로 먹고 살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겠다.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하이브라는 기업은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정말 엔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업황 측면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큐브 엔터는 비교적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19,000원대까지 19,790원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다시 19,000원에 근접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2만 원 넘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2만 원 넘을 거라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또 만들어 놨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나서부터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기 평선이었던 240주 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안착을 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19,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에 대한 워낙에 또 무거운 무sob이다 보니까는 천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 이제 시초가에 공략을 해봐서 1차 목표가는 22,500원이 전고점에 한번 찍었을 때 작년 초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 가격대까지는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14,5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4,500원입니다. 자, 다음은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으로 갈게요. 이전에 이제 파동의 고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26만 2,000원으로 가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돌파는 할 거는 같지만 그래도 또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한 2달 정도 쉬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우하향하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제는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주봉 차트 상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동,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파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26만 2,000원 돌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후에 이 목표가 달성을 하면은 추가적인 가격 전략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 전 고점입니다. 26만 2천원 1차로 한번 노려보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엔터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